두 개의 똑같은 만년필. 99.9% 일치합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30년 전 헤어진 연인. 눈앞에 19살 여자아이. 설마 이럴 수가. 이 우연은 과연 우연이었을까요? 30년 만에 마주한 진실. 과연 그들에게는 어떤 결말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10월의 오후였습니다. 병원 근처에서 볼일을 마치고 집으로 가는 길이었죠. 그때 배가 살짝 아팠습니다. 평소 잘 안 그러는데 아침을 거르고 점심도 대충 먹어서 그런가 싶었어요. 소화제나 하나 사야겠네. 골목 안쪽에 약국이 하나 보였습니다. 수진 약국. 낡은 간판이 햇빛에 발해 있었어요. 문을 밀고 들어서니 약 냄새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작은 약국이었죠. 카운터 뒤에는 젊은 여자가 서 있었어요. 어서 오세요. 20살쯤 되어 보이는 여자였습니다. 단정한 차림에 맑은 눈동자. 아르바이트생인가 싶었어요. 소화제 좀 주세요. 네, 잠시만요. 여자가 선반 쪽으로 돌아섰습니다. 저는 카운터에 팔을 기대고 기다렸어요. 그때였습니다. 처방전 작성용 서류가 눈에 들어왔죠. 습관적으로 안쪽 주머니에서 만년필을 꺼냈습니다. 30년 넘게 써온 펜이에요. 손때가 묻어 반들반들했죠. 펜을 돌리는데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펜. 저는 고개를 들었어요. 여자가 제 손에 든 만년필을 보고 있었습니다. 눈이 커져 있었죠. 저희 엄마 펜이랑 똑같네요. 뭐라고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여자는 순진한 표정으로 웃었어요. 저희 엄마가 똑같은 펜 가지고 계세요. 신기하다. 요즘 이런 펜 쓰는 사람 별로 없잖아요. 제 손끝이 차가워졌습니다. 펜대를 천천히 들어 올렸어요. 햇빛 아래서 은은하게 빛나는 각인이 보였죠. S.J.&M.S. 1994. 제 안에서 뭔가가 툭 하고 끊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손님, 괜찮으세요? 여자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저는 억지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괜찮아요. 괜찮을 리가 없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30년 전 기억들이 물밀듯 밀려왔죠. 수진. 그 이름이 입안에서 맴돌았습니다. 소화제 여기 있어요. 식후에 드시면 돼요. 여자가 약봉지를 건넸습니다. 저는 멍하니 돈을 냈어요. 손이 떨려서 지갑을 제대로 열지도 못했죠. 명함 하나 드릴까요? 다음에도 오세요. 여자가 밝게 웃으며 명함을 내밀었습니다. 저는 명함을 받아들었어요. 글씨가 흔들려 보였습니다. 눈을 깜빡이고 다시 봤죠. 수진 약국 이수진 약사 그 이름. 감사합니다. 겨우 그 말만 하고 약국을 나섰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벽에 등을 기댔죠. 차가운 벽의 감촉이 등을 타고 올라왔습니다. 수진이. 손 안에 만년필이 뜨거웠습니다. 30년 전 그 여름날이 생생하게 떠올랐어요. 병원 근처 작은 카페에서 수진을 처음 만났어요. 수진은 약대생이었어요. 밝고 따뜻한 사람이었죠. 우리는 빠르게 가까워졌습니다. 그해 가을, 제가 유학을 떠나기 전날이었어요. 수진이 작은 상자를 건넸습니다. 민석 씨, 이거. 상자 안에는 만년필 2자루가 있었어요. 똑같은 펜. 하나에는 그녀의 이니셜이, 다른 하나에는 제 이니셜이 새겨져 있었죠. 멀리 가도 나 잊지 말아요. 수진이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은 울먹이고 있었어요. 금방 돌아올게. 저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거짓말이었어요. 미국에서 전문의 과정을 밟는 동안 연락이 끊겼습니다. 아니, 제가 끊었죠. 바쁘다는 핑계로 새로운 환경에 적응한다는 이유로 결국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과 결혼했고 아이를 낳았어요. 그리고 이혼했죠.
수지는 기억 저편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머니에서 명함을 다시 꺼냈습니다. 이수진 약사라는 글씨가 또렷했어요. 저는 다시 약국 쪽을 돌아봤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그 젊은 여자가 보였죠. 약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엄마 펜이랑 똑같다고 했습니다. 그 여자는 몇 살이나 됐을까요? 20살? 19? 1994년. 30년 전. 설마. 입술이 바짝 말랐어요. 침을 삼켰습니다. 하지만 목구멍이 타들어가는 것 같았죠. 저는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손이 너무 떨려서 2번이나 떨어뜨렸어요. 전화기 화면이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사람들이 지나가고 차들이 달렸지만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귀가 멍했어요. 손 안에 만년필만이 묵직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수진과 제가 동시에 대답했습니다. 침대에 누웠지만 눈을 감을 때마다 그 만년필이 보였습니다. 검은색 몸통에 금빛 테두리. S.J.&M.S. 1994. 천장을 바라보며 숨을 크게 들이쉬었어요. 설마. 그럴 리가. 중얼거렸지만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출근하자마자 원장실 문을 닫았어요. 창밖으로 아침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지만 방 안은 어둡게 느껴졌습니다. 책상 앞에 앉아 명함을 꺼냈어요. 수진 약국, 약사 이수진. 손가락으로 그 이름을 천천히 따라갔습니다. 김 과장. 인터폰을 눌렀습니다. 목소리가 평소보다 낮게 나왔어요. 예, 원장님. 잠깐 좀 올라올 수 있나? 지금 바로 가겠습니다. 2분 후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들어와. 문이 열리고 김 과장이 들어왔어요. 20년 넘게 함께 일한 사람이었죠. 믿을 수 있는 유일한 직원이었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김 과장이 제 표정을 살폈어요. 순간 제 얼굴이 굳어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저는 서랍을 열어 명함을 꺼내 그에게 건넸습니다. 이 약국 조사 좀 해줄 수 있나? 약국이요? 김 과장이 명함을 받아들었어요. 원장. 이수진 혹시 아는 분이십니까? 순간 목이 메었습니다. 옛날에 알았던 사람일 수도 있어. 김 과장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어요. 오랜 시간 함께 일한 덕분에 그는 제 말투만 들어도 심각한 상황임을 알아챘습니다. 어떤 걸 알아보면 될까요? 약사 이수진 나이, 가족 관계, 약국 운영 기간, 그리고 말을 멈췄어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딸이 있는지, 딸의 나이는 몇 살인지. 김 과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김 과장이 나간 후 저는 의자 등받이에 몸을 기댔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와 저는 오랫동안 서재에 앉아 있었어요. 책장 제일 위 먼지 쌓인 상자가 있었습니다. 평생 한 번도 꺼내보지 않았던 상자였죠. 천천히 상자를 내려 뚜껑을 열었습니다. 오래된 편지들이 보였어요. 노랗게 바랜 종이, 그리고 사진 한 장. 사진 속에는 24살의 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21살의 수진이 웃고 있었어요. 수진아.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가슴이 무너져 내렸어요. 1994년 가을이었죠. 저는 의대를 갓 졸업한 인턴이었고 수진은 약대 3학년이었습니다. 그때 수진은 정말 예뻤습니다. 짧은 머리, 큰 눈, 그리고 수줍은 미소. 우리는 행복했어요. 정말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레지던트 과정이 시작되면서 모든 게 무너졌죠. 밤낮 없이 병원에 묶여 있었습니다. 수진을 만날 시간이 없었어요. 그리고 혼자 미국에서 공부하는 중에
어머니가 중매를 들고 왔습니다. 민서가 정말 괜찮은 집안이야. 의사 집안이고. 저는 거절했어요. 수진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어머니의 얼굴이 굳었어요. 그 약대생? 민서가 정신 차려. 넌 의사야. 제대로 된 집안 딸을 만나야지. 어머니, 전 수진이를 안 돼. 절대 안 돼. 어머니는 소리를 질렀어요. 결국 저는 어머니가 정해준 여자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6개월 후 결혼했어요. 수진에게 제대로 된 작별 인사도 하지 못했습니다. 사진을 내려놓으며 눈을 감았어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그날 밤 하연이 수진이에게 말을 했어요. 엄마, 오늘 신기한 일이 있었어. 뭔데? 병원 선생님이 왔는데 만년필을 쓰시더라고. 엄마 펜이랑 똑같은 거. 수진의 손이 멈췄을 거예요. 무슨 펜? 엄마가 서랍에 넣어둔 그 검은 펜이요. 각인도 똑같았어. SJ&MS 1994. 수진의 얼굴이 창백해졌을 겁니다. 하연아. 그분 이름이 뭐였어? 명함 주고 가셨는데 강민석 원장님이었던 것 같아요. 컵이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 엄마, 괜찮아요? 아, 아니야, 괜찮아. 수진은 떨리는 손으로 깨진 컵을 주었겠죠. 그리고 그날 밤 자신의 방 서랍을 열었을 거예요. 만년필이 거기 있었을 겁니다. 30년 동안 한 번도 꺼내보지 않았던 펜. 수진도 그걸 보며 울었을까요? 이틀 후 김 과장이 보고서를 들고 왔어요. 3일이 지났습니다. 김 과장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카페에서 만나자고 했죠. 제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커피잔을 들어 올릴 때마다 손끝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원장님, 자료 준비했습니다. 김 과장이 조심스럽게 서류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저는 한참을 그걸 바라만 봤어요. 열면 돌이킬 수 없다는 걸 알았거든요. 봉투를 뜯었습니다. 첫 장에 수진의 사진이 있었어요. 30년 전 그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아니, 세월이 흘렀지만 여전히 예뻤어요. 이수진, 53세 수진약국 대표 약사 미혼. 미혼이라는 단어에서 제 손이 멈췄습니다. 딸 하연, 만 19세 출생일은 1995년 3월. 계산기를 두드릴 필요도 없었어요. 제가 미국으로 떠난 게 1994년 9월이었으니까요. 과장님, 이거 네. 시기상으로는 맞습니다. 김 과장의 목소리가 멀리서 들려왔어요. 주변이 왕왕거렸습니다. 수지는 왜 말하지 않았을까요? 왜 혼자 낳아서 키웠을까요? 순간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 화가 났어요. 그리고 동시에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저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다음 날 아침 결심했습니다. 직접 만나야 한다고요. 약국 문을 밀고 들어갈 때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하연이 카운터에 있었어요. 어서 오세요. 아, 지난번 그 선생님. 하연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제 딸이 저를 보고 웃고 있었어요. 눈물이 날 것만 같았습니다. 저기 약사님 계신가요? 엄마요? 잠깐만요. 엄마. 그 단어가 제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수진이 안에서 나왔어요. 저를 보는 순간 그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약봉지가 바닥에 떨어졌어요. 민석 씨. 30년 만에 듣는 제 이름이었습니다.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수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연을 보며 억지로 웃음을 지었죠. 하연아, 엄마 잠깐 안에서 이야기 좀 하고 올게. 손님 오시면 벨 눌러. 네, 엄마.
약국 뒷공간은 좁았습니다. 책상 하나, 의자 2개가 전부였어요. 수지는 의자에 앉지도 않고 저를 마주 봤습니다. 어떻게? 만년필 봤어. 하연이가 쓰던 그 펜. 수진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조사했어요? 미안해 하지만 알아야 했어. 침묵이 흘렀습니다. 무거운 침묵이었어요. 하연이가 내 딸이지?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대답 대신 그녀는 고개를 돌렸어요. 왜 말 안 했어? 왜? 제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참고 있던 감정이 터져 나왔어요. 말하면 뭐해? 수진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그래도 임신했으니까 결혼하자고? 그렇게는 못 살아. 난 순간 마음이 움츠러들었습니다. 수진의 눈빛에는 30년 전의 상처가 고스란히 남아 있었어요. 힘들었지. 당연하지. 혼자 낳아서 혼자 키웠어. 밤새 우는 애 업고 약국 문 열었어. 아프면 어떡하나. 밥은 제대로 먹나. 매일매일이 전쟁이었어. 수진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이제 와서 뭐하러. 그 말이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하지만 이제라도 알았잖아. 하연이한테 아빠가 생기는. 아빠. 수진이 비웃듯 웃었어요. 19년 동안 없던 아빠가 갑자기 나타나면 하연이가 좋아할 것 같아?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수진의 말이 맞았어요. 천천히 하면 안 될까? 제발. 제 목소리는 간청에 가까웠습니다. 수진은 창밖을 바라봤어요. 한참을 그렇게 서 있더니 작게 말했습니다. 생각할 시간 줘. 하연이한테 뭐라고 말해야 할지. 나도 모르겠어. 알았어, 기다릴게. 저는 돌아서려다 멈췄습니다. 수진아, 그 펜 아직도 가지고 있었네. 수진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대답은 없었어요. 약국 문을 나서는데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돌아오는 길 내내 수진의 마지막 말이 귓가에 맴돌았어요. 이제 와서 뭐하러. 맞아요. 이제 와서 뭐하러. 30년이나 늦었는데. 하지만 그래도 해야 했습니다. 이게 제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이었으니까요. 밤하늘의 별을 올려다봤습니다. 하연이도 이 별을 보고 있을까요? 내 딸이라는 사실도 모른 채 제 눈에서 뜨거운 것이 흘러내렸습니다. 수진을 다시 만난 건 약속 없이 찾아간 날이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섰을 때 그녀는 선반 앞에서 약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수진아, 그녀가 천천히 돌아봤습니다. 손에 든 약병이 살짝 흔들렸어요. 무슨 일로. 확실히 해야 할 게 있어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검사를 해야겠어. DNA 검사. 수진이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창백한 얼굴로 한참을 서 있더니 작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어. 검사기관 대기실은 이상하게 조용했습니다. 나란히 앉았지만 서로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수진은 손가락을 꼬았다 풀었다 반복했고 저는 무릎만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강민석 씨, 이수진 씨, 들어오세요. 간호사가 불렀습니다. 면봉으로 입안을 긁는 순간이 너무 길게 느껴졌어요. 수진은 고개를 숙인 채 절차를 받았습니다. 그녀의 어깨가 작게 떨리고 있었어요. 일주일 후에 결과 나옵니다. 그 일주일이 지옥 같았습니다. 의원에서 환자를 진료하면서도 계속 딴 생각이 났어요. 밤에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만약 하연이 제 딸이라면 제가 아버지라고 말할 자격이나 있을까요? 수지는 어떤 마음으로 혼자 아이를 키웠을까? 순간 마음이 움츠러들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99.9% 일치합니다. 손이 떨렸어요.
딸입니다. 하연이 제 딸이에요. 옆에 앉은 수진이 눈을 감았습니다. 눈물이 천천히 뺨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미안해. 그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말 미안해. 제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하연이한테 어떻게 말할까? 카페에서 마주 앉았습니다. 수진의 커피는 그대로 식어가고 있었어요. 모르겠어. 어떻게 말해야 할지. 수진이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19년을 엄마 혼자 키웠는데 갑자기 아빠가 나타났다고 하면 애가 얼마나 힘들겠어. 하지만 언젠가는 알아야지. 알지만 수진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하연이가 절 원망할까봐 무서워. 왜 아빠를 숨겼냐고. 왜 이제야 말하냐고. 제가 손을 뻗어 수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녀의 손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어요. 천천히 준비해. 우리 둘 다 준비가 되면 그때 그날 밤 제가 약국 뒷문으로 들어가려는데 불빛이 보였습니다. 하연이었어요. 저는 급히 뒤로 물러섰습니다. 안에서 수진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엄마, 요즘 왜 그래요? 자꾸 한숨 쉬고.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거짓말 엄마 뭔가 숨기고 있죠? 저 어제도 엄마가 우는 거 봤어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하연아. 그 병원 선생님이랑 무슨 일 있어요? 요즘 자주 오시잖아요.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엄마, 나한테 말해줘요. 뭔데요? 수진이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어요. 들어가야 할까요? 아니면 그냥 가야 할까요? 발이 땅에 박힌 것처럼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하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 설마? 더 이상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뒤돌아 어둠 속으로 걸어갔어요. 등 뒤에서 들려오는 울음소리를 뒤로 한 채 진실의 무게가 온몸을 짓눌렀습니다. DNA 검사 결과가 나온 지 2주가 지났습니다. 저는 원장실에서 세 사람을 위한 자리를 준비했어요. 수진과 하연, 그리고 저. 이제는 피할 수 없는 대화였죠. 하연이 먼저 들어왔습니다. 창백한 얼굴에 눈가가 붉었어요. 앉아. 하연아.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손이 자꾸 식은땀에 젖었어요. 수진이 조용히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보지 못했어요. 시선이 공중에서 엇갈리기만 했죠. 하연아. 먼저 미안하다는 말을 하고 싶구나. 순간 마음이 움츠러들었습니다. 어떤 말로 시작해야 할지 몰랐어요. 저는 알았어요, 다. 하연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엄마가 숨겨왔던 것도, 원장님이 아버지라는 것도요. 수진이 얼굴을 손으로 가렸어요. 어깨가 작게 떨렸죠. 하연아. 엄마가. 왜 말 안 하셨어요? 왜 저한테 거짓말 하셨어요? 하연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난 아빠가 돌아가셨다고 믿었는데, 그게 다 거짓말이었잖아요. 그 순간이었습니다. 원장실 문이 벌컥 열렸어요. 이게 대체 무슨 소리야? 어머니였습니다. 제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어머니는 김 과장에게 제 일정을 물어보셨던 거죠. 눈빛이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어머니, 지금은 닥쳐. 어머니의 목소리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이 여자가 누군지는 몰라도 지금 무슨 짓을 하는 건지 알아? 수진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온몸이 바들바들 떨리고 있었어요. 죄송합니다. 저희가 나가겠습니다. 잠깐만. 어머니가 하연을 향해 다가갔습니다. 너 몇 살이니? 19입니다. 호적은 어떻게 돼 있어? 질문이 칼날처럼 날카로웠습니다. 어머니, 그만하세요! 저는 두 사람 사이에 섰어요. 하지만 어머니의 표정은 변하지 않았죠.
민서가, 내가 지금 뭘 하려는지 알긴 해? 재산 문제가 얼마나 복잡해지는지 생각이나 해봤어? 숨이 막혔습니다. 재산, 돈 이야기. 저는 그런 걸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저 제 딸을, 제가 몰랐던 아이를 찾았다는 것만 생각했죠. 저희는 그런 거 바라는 게 아닙니다.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냥 하연이가 아버지를 알았으면 해서. 알았으면? 그래서 뭐? 호적에 올리고 상속 지분 받으려고? 어머니의 말이 채찍처럼 날아왔습니다. 하연이 비명처럼 소리쳤어요. 싫어요. 전 그런 거 필요 없어요. 그 아이가 문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하연아! 수진이 뒤를 쫓아갔어요.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어머니! 민서가 어머니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변호사 선임해, 당장. 법적으로 정리 안 하면 나중에 더 복잡해져. 머리가 지끈거렸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그날 밤 수진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하연이가 시간이 필요하대. 핸드폰을 움켜쥔 제 손이 파랗게 질려 있었어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법무법인을 찾아갔어요. 어머니 말씀대로 변호사를 만났죠. 인지신고는 가능합니다. 다만 양육비 문제가 변호사의 설명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서류 뭉치만 두꺼워졌어요. 제 딸 하나를 인정하는데 이렇게 많은 게 필요한 거였죠. 돌아오는 길에 약국 앞을 지나갔습니다. 불이 꺼져 있었어요. 임시 휴업 안내문만 덩그러니 붙어 있었죠. 가슴이 텅 빈 것처럼 허했습니다. 저는 차 안에 앉아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어요. 그냥 어두운 약국 간판만 바라봤죠. 제가 찾아낸 건 딸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서로를 갈라놓는 균열이었어요. 핸드폰 화면에 수진의 번호가 떠 있었습니다. 손가락이 통화 버튼 위에서 멈췄어요. 결국 저는 전화를 걸지 못했습니다. 그저 시동을 걸고 집으로 돌아왔죠. 빈집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창밖으로 가로등 불빛만 쓸쓸하게 들어왔어요. 저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30년 전 그날 제가 공항으로 떠나던 그 순간으로 돌아가고 싶었어요. 수진에게 물어볼 수 있었다면. 나랑 같이 가줄래? 하지만 시간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제 곁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어요. 딸도 수진도 그저 차가운 법률 서류만 책상 위에 놓여 있을 뿐이었죠.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정확히는 32일째였어요. 하연이 시간이 필요해요라고 말하고 돌아선 뒤로 저는 매일 날짜를 세고 있었습니다. 의미 없는 일이라는 걸 알면서도요. 의원 일은 평소처럼 돌아갔습니다. 환자들을 보고 처방전을 쓰고 직원들과 농담을 주고받았어요. 하지만 진료실 책상 서랍 속에는 DNA 검사 결과지가 접혀 있었고 저는 하루에도 몇 번씩 그걸 꺼내봤습니다. 99.99%. 그 숫자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놨어요. 그날 오후 김 과장이 조심스럽게 진료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원장님, 손님이십니다. 예약 환자 아닌가요? 그게 따님이십니다.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하연이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한 달 사이에 더 말라 보였어요. 눈 밑에 그림자가 져 있었고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저기요. 그 애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할 말이 있어서요. 저는 서둘러 일어났습니다. 의자를 권했지만 하연은 서 있었어요. 두 손을 꽉 쥔 채로요. 한 달 동안 정말 많이 생각했어요. 하연아, 제 말 먼저 들어주세요. 그 애가 저를 똑바로 봤습니다. 수진과 똑같은 눈빛이었어요. 단호하지만 떨리는. 처음엔 화가 났어요. 엄마한테도, 선생님한테도,
아니, 이제 뭐라고 불러야 할지도 모르겠고요. 하연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근데요, 제가 생각해봤어요. 엄마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19에 혼자 절 낳고, 26살까지 혼자 키우고, 미안해. 제 입에서 저절로 말이 나왔습니다. 정말 미안해. 하연아. 내가 알았어야 했는데. 아니요. 하연이 고개를 저었어요. 선생님 잘못만은 아니에요. 엄마도 말하지 않으셨잖아요. 그냥 다 어긋난 거죠. 그 애가 작은 가방에서 뭔가를 꺼냈습니다. 낡은 만년필이었어요. 30년 전에 수진이가 준 그 펜. 이거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봤어요. 엄마가 서랍 깊숙이 넣어두셨는데 가끔 꺼내서 보시곤 했죠. 펜 끝에 새겨진 글자가 보였습니다. S.J.&M.S. 1994. 엄마가 선생님을 잊지 못했다는 거 저도 알아요. 제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일주일 뒤 우리는 셋이서 만났습니다. 약국 문을 닫은 뒤였어요. 수진이 뒷방에 작은 상을 차려놨습니다. 김밥과 과일 그리고 커피. 앉아. 수진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가웠지만 예전보다는 부드러웠습니다. 하연이 제 옆에 앉았고 수진은 우리 맞은편에 자리했어요. 한동안 아무도 말이 없었습니다. 제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법적으로 정리해야 할 게 있어. 하연이 호적 문제도 그렇고. 알아. 수진이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변호사 선생님이랑 이미 상담했어. 인지 신고하면 된다고 하더라고. 양육비는 그건 됐어. 수진이 손을 저었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키웠고, 앞으로도 내가 키울 거야. 수진아. 나는 책임지고 싶어 제대로. 수진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동안 못해준 거라도 지금부터는. 민석 씨. 수진이 제 말을 끊었어요. 처음으로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전 민석 씨의 돈이 필요한 게 아니야. 그냥 하연이한테 아빠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해. 그 순간 제 안에서 뭔가가 툭 하고 끊어졌습니다. 30년 동안 쌓아온 무언가가 무너지는 소리였어요. 법원은 생각보다 차가운 곳이었습니다. 인지 신고를 하러 갔을 때 담당 직원이 서류를 훑어보며 무심하게 말했어요. 늦게 하시네요. 양육비 소급 청구 가능한 거 아시죠? 그건 안 할 거예요. 수진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냥 아버지로 인정만 해주시면 돼요. 도장을 찍는 순간 하연이 정식으로 제 딸이 됐습니다. 법적으로는요. 밖으로 나왔을 때 하연이 물었어요. 이제 저 성을 바꿔야 하나요? 아니. 내 이름은 내 거야. 바꾸고 싶을 때 바꾸면 돼. 하연이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그 미소가 제 가슴을 쿡 찔렀어요. 그 뒤로 우리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관계를 쌓아갔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셋이서 만나 밥을 먹었어요. 처음엔 어색했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고 대화가 자꾸 끊겼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나아졌습니다. 하연은 제게 대학 이야기를 했어요. 전공 수업이 어떻고 친구들이 어떻고 저는 그저 듣기만 했습니다. 아버지처럼 조언하려고도 참견하려고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으니까요. 어느 날 저녁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야? 수진이 커피 잔을 내려놨습니다. 모르겠어, 솔직히. 수진이 제 눈을 봤습니다. 30년 전에 우리로 돌아갈 수는 없어. 그건 민석 씨도 알잖아. 알아. 하지만 새로운 관계는 만들 수 있을 것 같아. 천천히. 그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연인으로 돌아가지 않았어요. 그렇다고 완전히 남처럼 지내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하연이라는 연결고리로 묶인 조심스러운 동반자 같은 관계였죠.
6개월이 흘렀습니다. 하연의 대학 등록금을 제가 냈어요. 생활비도 매달 보냈습니다. 수지는 처음엔 거절했지만 결국 받아들였어요. 이건 하연이 권리예요. 민석 씨 시혜가 아니라. 수진의 그 말이 제 마음을 찔렀지만 동시에 감사했습니다. 그 애가 여전히 자존심을 지키고 있다는 게요. 어느 토요일 오후 저는 약국 앞에 서 있었습니다. 하연이 대학 축제에 나간 날이었어요. 수진이 혼자 약국을 지키고 있을 거라는 걸 알았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수진이 놀란 얼굴로 저를 봤어요. 무슨 일이세요? 그냥 커피나 한잔 하려고. 수진이 잠시 망설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약국 뒷방에 앉아 커피를 마셨어요. 예전처럼 말없이, 하지만 예전과는 다르게. 수진아, 네. 고마워. 뭐가요? 하연이를 잘 키워줘서. 수진의 눈이 붉어졌습니다. 하지만 울지는 않았어요. 당연한 거 했을 뿐이야. 아니야, 절대 당연한 게 아니었어. 저는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혼자 애 낳고, 혼자 키우고, 그게 얼마나 힘들었을지. 나는 이제야 조금 알 것 같아. 수진이 창밖을 봤습니다. 힘들었죠. 하지만 하연이가 있어서 버틸 수 있었어요. 우리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뭔가가 조금씩 채워지는 기분이었어요. 저녁 무렵 하연이 축제에서 돌아왔습니다. 아빠도 왔어요? 하연이 자연스럽게 저를 아빠라고 불렀습니다. 처음은 아니었지만 들을 때마다 가슴이 뭉클했어요. 응, 엄마 심심할까봐. 에이, 둘이서 데이트하시려고 그러신 거 아니에요? 하연이 장난스럽게 웃었습니다. 수진의 얼굴이 붉어졌고 저도 당황했어요. 야, 이 녀석아. 농담이에요, 농담. 근데 괜찮은데요? 두 분 다 나이 드셨지만 아직 젊으시잖아요. 하연의 말에 우리는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그날 저녁 셋이서 저녁을 먹었어요. 약국 근처 작은 중국집에서요. 짜장면과 짬뽕, 탕수육. 평범한 저녁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게는 30년 만에 찾은 무언가였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차 안에 앉아 만년필을 꺼내봤습니다. 한 달 전 하연이 돌려준 그 펜이었어요. 이건 원래 아빠 거잖아요. 하연이 웃으며 말했었죠. 펜 끝에 각인이 거울에 비쳤습니다. S.J.&M.S. 1994. 그때의 우리는 사라졌지만 새로운 우리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완벽하지 않았어요. 여전히 어색했고 조심스러웠고 때로는 서먹했습니다. 하지만 괜찮았어요. 우리는 가족이 되어가고 있었으니까요. 천천히, 아주 천천히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하연이었어요. 아빠, 다음 주 일요일 시간 되세요? 엄마랑 제가 저녁 만들어 드릴게요. 그래, 꼭 갈게. 전화를 끊고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30년이 걸렸지만 우리는 마침내 시작하고 있었어요. 끝이 아닌 시작을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3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그들은 새로운 시작을 선택했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았어요. 천천히 조심스럽게 가족이 되어가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으니까요. 여러분의 인생에도 늦은 시작은 없습니다. 용기를 내어 한 걸음 내딛는다면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될 거예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